오늘도 여러분들의 식생활 고민을 들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을 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데요.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다가 요즘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고카페인 음료를 먹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탓인지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피곤하고 속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네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카페인이 든 커피나 아니면 심지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뭔가 팍 하고 뜨이지만 결국에는 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카페인이 무엇인지, 카페인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카페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카페인은 커피나 차와 같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물질입니다. 색깔과 냄새는 없고요. 쓴맛을 내는 비영양 성분을 말하죠.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의 작용, 각성 효과를 일으키고 흥분과 이뇨작용을 유발합니다. 커피와 녹차, 탄산 음료에 든 걸로 알려져 있지만 초콜릿과 코코아, 감기약 같은 의약품에도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이런 카페인이 액체 1ml당 0.15mg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고카페인 음료라고 하는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주의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에너지 음료라는 이름의 고카페인 음료를 주 3회 이상, 많게는 매일 마시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게 카페인을 많이 먹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없고요. 또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커피는 이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또 혈압도 올린다고 합니다. 또 이게 속이 쓰린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식사 전이나 공복에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카페인이 위산을 많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위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칼슘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또 뼈 생성에 관여하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청소년들의 성장에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철의 흡수도 저하시켜서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근데 카페인을 아예 안 먹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고카페인 음료를 아예 안 마시면 사실은 좋거든요. 하지만 만약 마시게 된다면 제품의 주의사항과 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최대 1일 섭취 권고량 이하로 마시기를 여러분들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엔 어떤 건강 고민이 도착했을까요? 네, 다음 사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단 게 너무 땡겨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거의 매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찔까봐 요즘은 칼로리와 당이 제로라는 제로 슈가 제품을 먹는데요. 먹어보면 이것도 엄청 달거든요. 정말 제로 슈가 제품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거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제로 슈가면 당분이 없으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간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제로 슈가 제품 달아요? 안 달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먹었을 때 똑같이 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건 설탕은 아니지만 단맛을 내는 무언가가 더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간 거죠? 탄수화물 중에서 단맛을 내는 성분을 당류라고 합니다.
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유당, 설탕, 물엿 등이 있고 곡류와 과일, 채소와 같은 자연식품과 빵,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 속에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데요. 치아를 부식시켜서 충치를 일으키고 영양 불균형과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또 당뇨병,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류가 없다는 제로슈가 제품은 어떨까요? 제로슈가 제품은 설탕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양의 설탕을 사용한 식품을 말하는데요.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수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를 사용해서 단맛을 부여합니다.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인슐린을 자극해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요. 단맛 자체에 길들여지고 계속해서 단맛을 찾게 된다는 단점도 있죠. 당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기도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당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있거나 음식을 만들면서 첨가하는 당의 총량은 하루 열량의 10에서 20% 정도로 2000kcal 기준 50g 미만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각설탕 16개에서 17개에 해당하는 분량인데요. 카페에서 판매하는 스무디 한 잔에 이미 하루 기준치에 맞먹는 당류 52.2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또 단순당보다는 복합당 위주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단순당은 단당류가 1개 또는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당으로 분자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혈관으로 쉽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높이게 되죠. 이에 비해서 단당류가 3개 이상 결합된 복합당은 주로 통곡물이나 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 흡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와 혈당 조절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페인과 당에 대해서 잘 알아봤으니까요. 어떻게 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페인에 대한 실천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1일 카페인 섭취 권고량이 있다고 합니다.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50kg 기준으로 하루에 125mg, 킬로그램 당으로는 2.5mg으로 계산을 해서 이 수치를 넘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럼 만약에 60kg이라면 150! 아하!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에너지 음료를 2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 몇 개 예시를 보시면요. 먼저 바나나 맛 우유 하나에는 당류가 27g, 콜라 작은 캔에는 20g이 들어있네요. 조금 전 중학생 여자 기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2000kcal인데 첨가당은 50g 이하로 섭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럼 바나나 우유 2개만 먹어도 하루에 먹어야 될 당류 기준치를 넘게 되는 겁니다. 남학생의 경우에도 2700kcal 기준이라서 67.5g이 하루 첨가당 섭취 기준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과자에도 당류가 있죠. 초콜릿 파이는 1개 14g, 바나나 맛 과자는 한 봉지에 37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사탕에도 당류가 사실 상당히 들어있어요. 과일 속 당류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100g을 기준으로 바나나는 12g, 사과는 10g, 딸기는 약 5g의 당류가 들어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섭취하는데 그럴 때는 대신 시원한 물을 마시고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계절 과일이나 제철 채소를 먹고 잠을 충분하게 자는 것도 카페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요. 네. 정말 단 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단 게 정말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영양 표시를 보고 당류가 적은 걸 선택을 하고요. 요리를 할 때도 설탕 대신에 뭐 파인애플이나 사과나 키위나 이런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면 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스나 드레싱은 뿌려 드시지 마시고요. 찍어 먹기 이것도 도움이 되고요. 가끔씩은 제로 슈가 제품을 먹는 것도 사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제로 슈가 제품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습관적으로 제로 슈가 제품을 계속해서 먹으면 단맛에 길들여져서 건강한 식습관에 방해가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카페인 음료 대신 잘 먹고 푹 자기. 몸에 좋은 당으로 적당히 잘 먹기.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식생활 고민을 해결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